조각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9일입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올해가. 조금 주제를 바꿔서 편안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뭐냐? 방탄소년단 BTS가 2022년에 대통령 후보가 되면 어떨까요? 이걸 상정하고 지금 이런 상상을 하게 된 이유는 오늘 CNN을 읽었더니 인터넷판에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왜 지난 10년간 동아시아의 대중문화가 급부상하였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줄리아 홀링스워스라는 기자가 썼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BTS 방탄소년단은 20세기가 비틀즈의 시대였다라면은 21세기는 방탄소년단 BTS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모든 통계를 하면은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 1등으로 오른 횟수라든지 지속 기간이라든지 또 유튜브에서 조회수라든지 그리고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BTS는 지금 세계 1등의 엔터테인먼트 조직입니다. 이 걸어다니는 기업입니다. 그 가치를 매출액으로 뭐 연간 45억 달러 무슨 파급 효과까지 포함하겠죠. 라고 보는가 하면은 한국의 현대경제연구원은 앞으로 한 수년간 약 500억 달러의 경제적 이득을 한국에 갖다 줄 것이다. 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 13명 중에 1명이 이 방탄소년단으로 해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아가지고 방문을 한다 하는 이런 통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누굴까요? 문재인, 김정은은 뭐 한국인도 아니지만 나쁜 면에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력 면에서는 BTS가 한국인으로서는 1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그런데 그 미치는 영향이 단순한 문화, 예술, 경제에 미치지 않아요. 경제뿐이 아닙니다. 그것을 CNN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영어권에서도 역시 이 세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영어권입니다. 영어권,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뭐 미국뿐만 아니죠. 미국, 영국, 영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이 아니죠.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영어권에서도 한류와 K-팝의 활약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중가요, 패션, 영화 등이 주류로 편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류로. 중국은 체제의 경직성 때문에 이 경쟁에서 뒤지고 있다고 했네요. 한국의 K-팝이 동아시아 대중문화의 선봉으로 나서는 바람에 동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서양인들의 생각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놓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특히 K-팝으로 해서 한국인은 쿨하다, 매력이 있다는 인상을 깊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이런 호감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배우기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어, 일본어 배우기가 유행인데 특히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등록하는 사람 숫자가 2013년에서 16년 사이 13.7%나 늘었는데 이것은 다른 외국어 모든 것을 제치고 1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말이 중국, 독일어, 프랑스어를 제치고 그 외국어 습득 등록률은 오히려 줄었답니다. 한국어가 1등이 됐다는 겁니다. 1등이. K-팝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한국말로 하니까 나도 한국어 배워야 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로컬한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시아 대중문화가 영어권에 어필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서구적이다, 민주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핵심 가치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부감이 적다는 겁니다. 이 BTS로 대표되는 한국, 일본의 대중문화는
이 SNS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특히 유튜브 그리고 이 트위터 이런 걸 통해서 강력한 팬의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뭐 강남스타일뿐만 아니라 BTS가 부르는 노래는 다 접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BTS가 세운 기록을 BTS가 계속 깨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이런 SNS에 기반한 BTS, K-팝의 이 다양한 생산품, 다양한 공연, 다양한 노래를 아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다양성을 서양 사람들도 이제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유튜브 등 SNS라는 과학기술적인 뒷받침이 있다. K-팝 팬들 중에는 서양의 주류 문화에서 소외된 서양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류에서 소외됐다는 것은 조금 고독감을 느끼고 불만이 있는데 이 K-팝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는 거죠. 사회적 패배자들에 대해서. 이게 음악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죠, 사실은. 무엇보다도 이 K-팝은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역시 연애는 재미가 있어야지 그 다음부터 좋다 나쁘다 하는 관심이 생기는 거죠. 재미가 없으면 아예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상품,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경제적 이득도 커지고 있다. 이 웨스턴 오스트리아 대학의 한국과 교수 엘프 빙황이라는 사람에 따르면은 한국계 호주 사람들은 아마 이민 간 사람들이겠죠.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다가도 호주 사람들이 한국 문화, K-팝에 대해서 아주 좋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관심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아주 좋은 거죠.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 것을 높게 평가하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중요해요. 국제적 평가가 높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물랑 개구리식으로 이 좌파가 하듯이 문 닫아놓고 여기서 김정은이 가듯이 골목대장 노릇하는 것보다는 김정은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BTS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반대말은 뭐냐? 물으면 BTS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김정은 반대말은 BTS입니다. 한 사람은 골목대장이고 한 사람은 세계 무대에서 1등이 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포갑이고 다른 쪽은 자유분방. 한 사람은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BTS는 노예로 되려는 사람조차도 가슴을 쓰다듬어 가지고 자유인으로 만드는 위대한 활력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K-팝 덕분에 덕을 보는 것은 한국 사람뿐만 아니다. 한국 사람과 얼굴이 비슷한 동양 사람들, 특히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등도 같이 덕을 보고 있답니다. 한국 남성에 대해서. 그동안에 영화나 이런 데는 한국계 동양 사람들이 나오면 꼭 조연이나 했지 주연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패션 잡지에도 노래판에도 영화에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 영화 감독이 한국 감독이 무슨 상을 받았다고 아주 유명한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한국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옆에서 동경을 해줘요. 그런데 중국은 이게 국내 시장이 너무 커서 해외로 뻗어나갈 필요성이 없기도 하지만 소셜미디어에 대한 엄격한 정권의 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K-팝과 같은 자유분방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럼 당분간 한국이 선도한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이 같이 나섰는데 한국이 앞장섰어요. 그래서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 또 개인의 자유를 우리는 일본보다도 더 폭넓게 누리고 있다는 게 이런 데 장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듣지 않습니까? BTS가 하고 있는 일은 한국 대통령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한번 정리를 하면 한국의 대외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돕고 한국을 매력 있는 나라로 만들고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세계인들 특히 젊은 세대를 위로하며 한국어를 널리 보급시킨다. 이거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죽으라 하고 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에는 BTS를 대통령 후보로 밀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인 정치인 중 BTS보다 프로 정신이 강하고 세계적이며
경제에 도움이 되고 사회 갈등을 해소해주는 이가 있습니까? 저는 강력하게 BTS를 대통령 후보로 밀려고 했는데 헌법을 보니까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헌법 제67조가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저 국회의원으로 뽑힐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25살 이상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거 좀 고쳐야 됩니다. 이게 1962년부터 이 나이가 헌법에 특정돼 버렸는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30대 수상이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예수는 30대 이 세계사를 바꿨습니다. 알렉산더나 예수, BTS 같은 인재가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 연령도 낮추는 판에 대통령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구시대적입니다. 저는 이것만은 원포인트 개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BTS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나와가지고 공연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일은 다 맡기면 돼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하고 휴가 가서 저 어디 괌이라든지 뭐 어디 발리 같은 데서 놀고 출근 안 하는 게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BTS는 정치를 안 해도 됩니다. 외교 안 해도 됩니다. 다 맡겨버리면 돼요. 그리고 계속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 공연을 통해서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거죠. 노래만큼 많은 사람들을 통합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BTS의 노래는 소외된 사람, 특히 젊은 사람들의 고민과 희망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 이름도 근사하지 않습니까? 방탄소년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김정은의 핵탄두를 막아주는 소년단 아닙니까? 헌법 개정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이 농담으로 들리십니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왜 당선됐습니까? 트럼프는 화제를 많이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귀와 입에 친숙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은 아주 그 엘리트 출신이고 좀 딱딱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트럼프는 텔레비전 진행자로서 아주 더 유명해졌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이 정치인을 이긴 경우입니다.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아십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BTS 대통령이 등장하면은 저 국방은 김관진 장관, 외교는 천영우 전 수석 같은 분한테 맡겨놓고 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은 윤석열 씨한테 맡겨놓고 한가하게 지내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음악으로 치유를 하는 거죠. 한국인의 뿌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정사삼국지. 중국에서 나오는 진수가 쓴 정사삼국지 동의전에 나옵니다. 그 첫 문장이 뭐냐? 부여 사람들은 가무음곡에 능하다. 춤추고 노래 부르고 술 잘 마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기질이 바로 BTS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BTS를 2022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한번 진지한 고민을 생각을 해보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